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생오업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자연치유 안내자 약사 유형준입니다. 우리 좋으시는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건강 플러스 실천하기입니다. 제가 치유의 주체는 뭐라 했습니까? 본인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여러분 당신들이 건강을 기도하고 건강해지길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으면 건강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실천할지를 마음을 다지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실천할 5가지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 안 받기입니다. 스트레스 안 받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 정신적 스트레스는 여러분들이 줄이는데 실제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데서 벗어나서 쉬거나 아니면 다른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바꾸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바꾸는 것들이 어렵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물리적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따뜻하게 먹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찬 거 안 먹기입니다. 따뜻한 거란 여러분들 내 체온보다 높은 온도를 말합니다. 찬 것이란 내 체온보다 낮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차가운 물을 한 잔 먹었다 칩시다. 그러면 배가 차지겠죠. 그렇죠? 배의 온도는, 뱃속의 온도는 뭐냐면 중심 체온입니다. 그 중심 체온이 35도로 떨어지면요. 위장은 어떻게 돼요? 강력하게 격렬이 일어나니까 설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33도로 떨어지면요. 위장 운동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요. 입맛도 없고요. 그리고 변비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변비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잖아요. 변비를 유발하는 것 중에 많은 요인들이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아니면 끼니 때마다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차가운 음료들, 또 식당에서 무심코 먹는 차가운 물들이 여러분들의 배변을 억제해서 변비를 일으킵니다. 자, 여러분들 특히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 애들한테 절대 찬 걸 주지 마십시오. 찬 것이 정말 심한 스트레스입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소화가 안 되거나 변비가 있거나 아니면 배가 차거나 이런 분들은 찬 거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이미 어떻게 돼요? 체온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리기도 벅찹니다. 두 번째는 매운 것을 안 먹는 것입니다. 매운 것은 고추, 후추, 겨자, 와사비 여러분들이 먹어서 아우 매워가 아니라 그냥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매운 음식입니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매운 거 먹으면 풀린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스트레스 받는다고 찬 거 먹으면 풀린다는 사람들 있죠. 이거는 뭐냐면 작은 스트레스를 더 큰 스트레스로 억제하는, 잊어먹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약을 살 수가 없을 때, 약이 비싸서 못 사거나 아니면 저녁 때도 약이 없을 때입니다. 이빨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약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주 새끼손가락을 있는 힘껏 깨물입니다. 진짜 새끼손가락이 진짜 피가 나기 직전까지 세게 깨물면 이제 새끼손가락이 아픈 것 때문에 이빨 아픈 걸 까먹습니다. 우리의 통증을 느끼는 단계, 스트레스를 느끼는 단계는 더 강한 스트레스 있으면 그 전 단계는 없어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물론 없어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 푼다고 매운 음식을 먹고 찬 음식을 먹는 건 똑같은 겁니다. 우리 몸에 더 강한 스트레스를 줘서 그 낮은 단계의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매운 거, 찬 것을 안 먹으면 그래도 덜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우리 몸의 체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 체온을 높이는 이 각탕법은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느 누군가는 생명을 살리는 아주 고귀한 법일 수도 있습니다. 각탕법을 설명하자면 양동이가 한 25리터 정도 양동이에다가 3분의 2쯤 물을 받아놓고 45도씨를 유지하면 손발을 담그는 건데 되게 이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전에는 각탕기들이 별로 좋지 않을 때였는데 요즘 각탕기들 좋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탕기를 사는데 발목 가지고 오는 각탕기는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조금 높이 있는 것들. 그래서 물이 많이 담기는 각탕기를 사시면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 온도를 45도나 44도로 맞춥니다.
그리고 오래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입니다. 하루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하면, 그래서 몸이 많이 찬 사람들은 10분, 보통 사람들은 5분 정도 하고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각당법을 하면 제일 먼저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혈압입니다. 혈압. 여러분들 중에 혈압이 한 140에서 한 90 정도로 혈압약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신 분들은 이 각당법을 하면 혈압이 빠르게 조절됩니다. 보통 위의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죠. 수축기 혈압은 한 15에서 30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130은 정상 혈압이 되겠죠. 근데 정상 이하로 떨어뜨리진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자, 밑에 혈압은 10에서 20 정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자, 각당법만으로도 혈압이 정상 혈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당법을 했을 때 정상 혈압이 어느 정도 유지되냐 하는 거죠.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 함으로써 24시간 정도는 유지합니다. 왜? 우리 혈관은요, 한 번 늘어나면 줄어들으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스스로 줄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하는 것만, 하루에 한 번 하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잘 조정이 됩니다. 혈압이 잘 조정된다는 건 혈액순환이 원활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이것들이 24시간 안 갑니다. 그럴 때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시간은 5분에 10분이니까 시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각당법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주 추운, 갑자기 겨울이면 추워지는 날씨가 있습니다. 뭐 멀쩡하다가 몇 년 전에도 그랬는데 영하 뭐 10도 이상 떨어질 때 굉장히 추워집니다. 그러면 그때 연세 많으신 분들, 노인분들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벽을 막 타고 올라가려고 그러고요. 문을 있는 잘 뭘 구분을 못하고 하여튼 좀 뭔가 참 많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럴 때가 뭐냐면 혈압이 추위 때문에 우리 몸이 그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혈압이 팍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 올라갔을 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뇌졸중이 와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죠. 이럴 때 어떻게 돼요? 빨리 여러분들은 119 구급차를 불러야 됩니다. 근데 119 구급차가 어떻게 돼요? 빨리 올 수도 있지만 빨리 안 올 수도 있으면 아까 말했던 손발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당법을 시킵니다. 각당법을 시키면 말초혈관들이 열리니까 혈압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아버님이나 어머님들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이걸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 이제 누군가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이번에는 호흡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운동을 추천할 때 배우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누구나 할 수도 있고요. 나이가 어리나 아니면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할 수 있고요. 또 언제 어디서든 가능한 운동이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 효과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 바로 호흡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호흡법은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10만큼 했으면 내일은 11만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양을 늘릴 수가 있고요. 그 얘기는 체력이 빠르게 향상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이 호흡법이 좋은 이유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서서 하는 운동과 엎드려서 하는 운동입니다. 서서 하는 운동들은 대부분 달리기, 걷기 뭐 이런 대부분의 운동들이 서서 하는 운동이고요. 엎드려서 하는 운동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영과 그다음에 호흡법입니다. 서서 하는 운동과 엎드려서 운동의 차이점을 보면 서서 할 때는 심장이 내 가슴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 내 키만큼 혈액순환이 또 림프순환이 중력에 영향을 받고 즉 중력에 의해서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나 체액의 순환이 방해받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그 방해받는 만큼을 커버하려니까 굉장히 많은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심장이 부담이 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손발의 운동이 내 능력보다 적게 하게 됩니다. 엎드려서 하는 운동은 자 심장이 우리 몸과 수평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체액순환, 혈액순환들이 중력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습니다. 방해받지 않으니까 손발에 피가 잘 가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서서 하는 운동보다 손발의 운동이 더 원활해집니다. 그리고 운동 능량도 굉장히 빠르게 향상됩니다. 근데 수영은 수영장에 가야 되고요. 수영을 배워야 되고요. 또 수영을 하다 보면 상체 운동은 많지만 하체 운동이 되게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수영보다는 저는 엎드려서 하는 운동, 기어다니기 운동을 되게 여러분들 추천하고요. 저도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수영을 거의
수영장에 여는 날은 거의 빠짐없이 갈증 수영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체 운동은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데 하체가 도움이 안 돼서 2달 전부터 다시 기어다니기 운동을 하는데 체력이 좋아지는 것들, 하체가 강화되는 것들을 알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무릎이 아파서 어깨가 아파서 나는 그런 운동을 못해. 그런데 정말 수술할 정도가 아니면 자, 평지에서 하는 그 기어다니기는 사람이 다리는 길고 그다음에 팔은 짧기 때문에 팔목과 팔꿈치, 어깨에 무리가 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계단을 오르시면 그 짧은 길이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어깨도 그다음에 팔목에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엎드려서 하는 운동은 체중을 팔과 그다음에 다리로 나누기 때문에 무릎에도 별로 지장이 되지 않는 운동입니다. 근육은 강화되면 아픈 곳은 자연히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고층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내가 고층 아파트에 살면 여러분들은 좋은 기어다니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기어 올라가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300계단 정도를 하십시오. 300계단 정도면 한 15층 정도의 높이를 기어다닙니다. 그러나 한 주마다 매주 한 3층씩 올리다 보면 뭐 금방 다 오르게 되고 그것들이 넘어가게 되면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내려가시고 올라갈 때는 기어 올라가시면서 늘리시면 여러분들이 1000계단, 50층 정도는 가볍게 하게 됩니다. 50층 정도를 아침, 저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하고 몸에 숙달이 되면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한 시간이고요. 아침, 저녁으로 20분씩 내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건강은 평생 청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평상시 혈압이 수축혈압이 160에서 180, 그 다음에 이완결합이 150, 맥박은 한 80 정도 뛰는 분이었습니다. 이분하고 건강 상담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 좋은데 하고 설명했는데 이분도 혈압이 높으니까 운동하기가 되게 겁나시는 거예요. 왜? 운동을 해서 금방 혈압이 200 되면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혈압을 높으니까 운동을 잘 못 하시는 거예요. 저도 얘기는 해놨는데 이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은지? 그래서 마땅히 대답할 것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또 나보고 무슨 운동을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어다니기 운동을 한참 할 때인데 한참 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그럼 제가 기어다니는 게 그러니까 저도 같이 하면 안 될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저도 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어다니기를 하면 자, 피가 더 머리에 쏠리기 때문에 뇌압이 더 올라가기 쉬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해서 혈압이 올라갔는데 뇌압이 더 올라가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같이 운동하는 건 좋은데 혈압계를 갖고 가서 혈압이 운동 끝나고 200이 넘으면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혈압계를 갖고 와서 첫날 했습니다. 아파트를 15층을 올랐으니까 300계단을 오른 거죠. 물론 빨리 오르지 않고 천천히 올랐습니다. 이분의 맥박수가 130이었습니다. 혈압은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들? 맥박수가 오르면 대부분들은 혈압이 오릅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 그것이 아니겠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맥박수는 130인데도 불구하고 수축혈압이 120, 그 다음에 확장혈압이 80, 정상혈압이 된 것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자꾸 차려서 한참 후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내가 림프 순환할 때 판막의 운동이 자, 우리가 운동을 하면 판막으로 인해서 자, 정맥 쪽에서 혈액을 모세혈관에서 혈액을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림프관에서도 체액을 당깁니다. 그래서 체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죠. 자, 모세혈관에서 동맥에서 압력을 받고 혈액이 와서 모세혈관에서 걸리는 게 혈압인데 자, 동맥 쪽에서 몰아주는 것이나 운동을 해서 정맥 쪽에서도 모탈을 나서 혈액을 당겨준다면 어떻게 돼요? 모세혈관의 압력을 받지 않고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통과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혈압이 120에 80으로 떨어질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원활한 혈액순환이 되다 보면 모세혈관에 꼈던 노폐물들을 제거되면 혈압은 정상적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어다니기 운동 안 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혈액순환이 충분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이 활력이 돌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도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에 정말 좋고요. 림프순환도 정말 잘 되고요. 그러면 면역력도 정말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사시면 또 여러분들 주위에 아니면 동산에 계단이 많은 데 있으면 걸어 올라가지 마시고 기어 올라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건강을 얻는, 여러분들이 보약을 먹지 않고도 건강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산소호흡법입니다. 산소호흡법은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뭐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령만 알고 노력만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호흡을 할 때, 자, 흉식 호흡은 가슴을 내밀고 호흡하면서 가슴의 흉곽이 넓어집니다. 복식 호흡은 배가 나오면서, 자, 복강이 늘어나면서 횡격막이 내려가고 그러면서 호흡량이 늘어납니다. 산소호흡법은 이걸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흉곽, 가슴을 내밀어서 흉곽을 내밀고 배를 앞으로 내밀어서, 자, 호흡량을, 흡기량을 최대로 하시는 겁니다. 숨을 내뱉을 때는 흉곽도 조이고 그 다음에 배도 조여서 최대한 숨을 내뱉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복하는 게 산소호흡법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자, 숨을 충분히 들어 마시고, 자, 흉곽도 넓이고 배도 내민 상태에서 숨을 충분히 들어 마신 다음에 20초를 참는 것입니다. 20초를 참고 다시 10초 동안 숨을 빠르게 내쉬고 빠르게 들어 마시고 다시 20초를 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몸의 산소가 충분해지고요. 그리고 참는 동안 어떻게 돼요? 가슴을 조이고 배를 조여가지고 그 산소가 우리 몸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공기압이 세지면 그러면 그 산소는 우리 피로 빨리 가게 됩니다. 제가 아까 공기가 산소가 중요하다고 할 때 포도당이 연료로 쓰는데 포도당이 산소가 충분한 상황이 되면 36개 ATP, 에너지 바가 생기고 산소가 없으면 2개 ATP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자, 18배 에너지 생성합니다. 여러분들이 산소 호흡을 해서 우리 몸 안에 산소를 충분하게 하면 이 36개 ATP의 생성이 원활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금방 더워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이 그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침에 하면 점심까지 충분히 기운 있는 몸이 되시고요. 그리고 또 점심 때 하면 저녁 때까지 또 기운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점심 먹고 많이 피곤한 사람들, 점심 먹고 잠깐 시간 내서 이 호흡법을 하면 여러분들이 오후 내내 활기차게 지낼 수 있고요. 단 저녁 먹고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정신이 너무 맑아서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몸이 막 잠자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저녁 때 저녁 먹고는 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시고 네, 점심 먹고 하시면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호흡법은, 자, 처음에 3번은 빠르게 숨을 들어 마시고 빠르게 숨을 내쉽니다. 최대한 숨을 내쉬고 숨을 들어 마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폐 안에 있던 낡은 공기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자, 충분히 들어 마시다가 흉곽을 앞으로 내밀고 그다음에 배를 앞으로 내밀어서 충분히 숨을 들어 마시고 목에서 숨을 참고 가슴을 쬐고 배를 딱 당겨 주시면 폐에 압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산소가 빠르게 들어가는 걸 여러분 느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다시 20초를 참고 숨을 내쉬는데 그냥 하시면 여러분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앞에 초침 있는 시계를 앞에다 놓고요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한 40회 정도면 딱 20분 걸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정각에 숨을 내쉬고 들어 마셔서, 자, 숨을 참다가 다시 30초가 되면 다시 숨을 내쉬고 들어 마시고 다시 또 숨을 참다가 다시 정각에 숨을 내쉬고 들어 마시면 그 시간이 30초가 되고요. 처음에 3번 정도는 빠르게 내쉬고 마지막에도 이렇게 그냥 숨을 빠르게 내쉬면 호흡이 완성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몸이 더워지고 몸이 활력이 나고 정신이 맑아지고 잠이 깨는 것들을 여러분 느낄 겁니다. 그렇게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들이 있으면 우리 몸의 에너지는 충분히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 건강해진 것들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건강해진 것에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더 긍정적이 돼서 스트레스를 더 안 받게 되고요. 감사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십시오. 그 여러분들 주변에 찬 거 먹지 말라, 매운 거 먹지 말라, 그 다음에 각탕법 하라, 그 다음에 기어다니기 해라, 산소호흡법 하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도 그 잔소리 때문에 양심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도 건강해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건강해지고 또 그 사람들도 또 그렇게 되면 또 그 주변 사람들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것들이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회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자,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까먹지 마십시오. 찬 거 안 먹기, 매운 거 안 먹기, 그 다음에 각탕법, 기어다니기, 그 다음에 산소호흡법, 이 5가지를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병들 중에 신경계 병이 아닌 일반 세포의 병이라면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그 병 중에 80%는 개선될 것입니다. 80%라고 하면 여러분이 앓고 있는 증상의 강도가 10이면 20밖에 안 되게 줄어들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10가지 증상을 앓으면 그중에 80%는 또 개선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잘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잘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좀 드릴까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따지죠. 나한테 제일 좋은 보약은 뭘까? 이것만 먹으면 좋은 음식이 뭘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그 좋은 선물 3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약사니까 영양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자, 지금 제일 비싼 영양제가 줄기세포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영양제는 주사는요, 그게 한때는 막 1억도 갔고요. 지금은 몇천만 원 할 겁니다. 주사는요. 그런 줄기세포 영양제가 또 먹는 줄기세포 영양제는 보통 한 석 달분에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 비싼 거 여러분 사 먹을 수도 없고 사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동네 슈퍼만 가도 여러분은 냉장고에도 아마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자, 줄기세포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그 줄기세포가 뭐냐면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뿐 아니라 계란, 그 다음에 생선의 알들, 메추리알 알들, 오리알, 이런 알 종류가 다 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라는 건 어떻게 돼요? 원시세포를 줄기세포인데 계란의 세포가 원시세포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계란을 먹으면 줄기세포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줄기세포를 먹는 그 계란은 그냥 단백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명력을 먹는 거고 우리 몸의 호르몬을 먹는 것입니다. 계란이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변화, 얼마나 많은 호르몬들이 작용해야 될까요? 계란 노른자는 바로 호르몬 덩어리고 줄기세포의 원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유입니다.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들은 모든 세포가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갓 태어난 송아지도 모든 세포가 줄기세포입니다. 이 송아지가 어떻게 돼요? 줄기세포로 이어진 송아지가 어떻게 돼요? 먹는 그런 음식이 결국 우유입니다. 결국 이 우유는 줄기세포를 건강하게 키우는 바로 줄기세포 배양액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란과 우유를 먹으면 줄기세포도 먹고 줄기세포 배양액도 먹는 겁니다. 또 하나 서비스를 드리자고 하면 식물성 줄기세포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과류를 먹죠. 땅콩, 아몬드, 호박씨, 해바라기씨 뭐 많습니다. 그런 식물의 씨앗들은 이것이 바로 식물성 줄기세포입니다. 식물성 줄기세포니까 동물성 줄기세포는 조금 부족하겠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여러 가지 효능이 우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영양제를 또 뭐 비싼 영양제, 뭐 비싼 건강식품을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흔히 살 수 있는 값도 싼 그런 계란과 우유와 건과류랑 친해져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약사로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건강해지는 것들을 바라겠고요. 또 건강해진 모습들로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